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요즘 물가, 취업률 상승에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러네요. 네, 농담처럼 왜 저희가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수치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취준생들 참 부모님 뵙기가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그렇죠. 거라는 저희는 항상 생각이 듭니다. 드린 말씀이지만 마음 같아서는 봄이니까 꽃놀이 여행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싶고 또 곧 있으면 또 5월이니까 그 어버이 은혜의 보답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것저것 돈만 들어가는 게 많은 심적 고통이 큰 취업 준비생이라는 게 현실이죠.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취준생 여러분의 취업 사교육비만큼은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잡정보센터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 저희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2017 상반기 대기업 공채를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죠. 네. 하반기야 기다려. 오늘도 네.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셨죠? 네, 예. 이틀째인데요. 정말 많은 취준생들이 이 프로그램, 이 코너가 정말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리고 합니다. 또 이 두 분을 기다리신 분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미디계 남철 남성만이다 이런 거. 서수남과 화청일 이런 네, 느낌일 네. 수 있는데 네. 정작 본인들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하죠? 거부하는 아니라고 서로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것 같은데. 정말 예. 기대가 되는 코미디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자, 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그리고 차재원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잘 몰라요. 남성남 어떻게 알아요? 알죠? 남철 남성남. 남철 남성남? 짠, 서경석 이윤석 있는데 짠짠짠짠 이거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알았어. 이게 안 되네. 진지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네. 질문을 좀 해봐요. 예. 네, 저 두 분이서 이제 또 인연이 보통이 아니시라고. 언제적부터 이런 인연이 쭉 이어져 온 거죠? 아주 불쾌해요, 전 사실. 악연이 언제부터 이어진 겁니까? 불쾌한 면도 있습니다. 왜 불쾌하죠? 6년 전에 네. 수강생이었거든요. 네, 차코치님. 네. 맨날 수업 때도 이제 지각하고 사실 그렇게 제가 눈여겨본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진주는 빛이 CJ에 나게 들어간 되죠. 거 자체만으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강사 차코치입니다. CJ 들어갔다는 거 세상이 CJ 변하고. 들어가고 그날 12월 그 엄동설안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울먹이더라고요. 울진 않았어요. 울먹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12월 20날. 어? 12월 Almost 20날 cried. 밤 9시. 소리? 거의 울먹이면서 저희 엄마가 더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엄마 보고 그리고 있죠? 그 전에 이제 우리 엄마 보고 계십니다. 수도 없이 떨어졌던 회사들 면접 끝나면 또 연락 줘서 불안합니다 선생님 오늘 뭐 사실 최종 때 담당한 척 하고 있잖아요. 아, 전혀요. 아니 에이.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고 지금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 초심을 계속 간직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그때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초심 좀 저렇게 잊었나요? 많이 줬죠. 아니에요. 정말. 초심 그리고 돌아왔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충분히 그 초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사람의 인연이 네. 별 영향가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더 드릴 수 말씀이 있는 게요. 딱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꾸준히 또 연락을 연락을 선물 좀 사갖고 왔어요? 그건 칭찬합니다. 그건 좀 그거는 제가 그거는 좋은 걸로. 뭐 아니, 성의 표정이- 표시 그거는 표정이 제가 저희 선물로 관계는 했네, 여기까지였네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 저희 관계가 선물로 맺어진 가격대를 매일 수 없지만 네. 지금 민혁 쌤이 답답합니다. 비춰봐요. 네. 표정이 연락이 갑자기 쭉 연락이 동공이를 들리면서 쭉 이렇게 없다가 구정 때나 뭐 이럴 때 어. 선생님 뭐 집 주소 어떻게 되십니까? 야, 그럼 나 이제 모른 척하지. 왜 그러니? 야 그러지 마. 그럼 선생님 뭐 작게나마 제가 뭐 새로 나온 간장게장 왔어요. 이러면서 스팸이나. 선물 드렸죠. 뭐 이런 세트. 그러니까 그 홈쇼핑 입사하고 난 선물 뒤에도 그렇죠. 이게 쭉 이어졌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오. 그리고 이 친구 봐라. 이거 또 괜찮네. 사회생활 좀 잘하네. 네. 이런 거네. 그래서 이제 그 하지만 이후로 요즘엔 연락이 다 저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여러분 잊지 말아주십시오. 누가 제가 연락 결국 옵니까? 아니 연락 주시지 않아요. 내가요? 부정 못 하시죠. 이거는 부정 못 하시죠. 연락 먼저 주시잖아요. 지금. 조민혁 예. 작가님. 자 그렇다면 네, 연락- 차재원 차 코치님이 이제 그 조민혁 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분 동의하겠습니다. 부분 돈이란 어떤 거예요? 부분 동의라는 건 제가 울먹이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먼저 연락을 간혹 주시고요. 이보세요. 네. 이보세요. 여보세요. 이보세요. 네.
어제 토론 때도 어제 나오더만. 토론에 홍준표 역할 하려고 방금 품이 없이 말이야. 예. 천천히 그렇군요. 다가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네, 두 어쨌든. 분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크게 어떤 관심 갖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별 영향가 없는 인연이었다는 네, 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이제 대기실에서 보면은 두 분이 사이가 그래요. 꽤 좋은 걸로 좋으세요. 이제 판명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롯데와 SK그룹의 상반기 공채를 결산해 보는 시간인데요. 네. 공채라는 게 참 뭐 치르기 전에 그리고 치르고 난 후에 뭔가 진실이 밝혀지면 좋은데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공채가 치러진 다음에는 스크리닝이 있었다. 뭐 대체 무슨 기준으로 합격자를 뽑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참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두 쌤이 SK그룹과 롯데그룹에 대한 공채 관련 거짓을 카더라하는 것들을 네. 낱낱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남은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점검을 좀 해볼까 싶은데요. 저 조명혁 쌤께서 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롯데그룹 오늘 저녁 6시에 서류 발표가 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롯데. 아마 다음 주 연휴에는 면접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한 5월 중순 정도 되면은 원스톱으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면접, 구주화 면접부터 시작해서 PT, 임원 면접, 뭐 회사마다 조금 유형이 다르긴 하나 어쨌든 하루에 다 삼성처럼 끝나는. 공교롭게 오늘 또 삼성도 발표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또 서류 발표가 인적성 발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SK가 가장 늦어요 지금. 인적성을 3일 전이죠. 일요일 날 아침에 포스코와 같이 인적성 시험을 끝내고 아마 한 보름 정도 후에 인적성 결과 발표가 나고 그다음 1차 면접도 있고 또 최종까지 있어서 SK가 가장 늦게 지금 합격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SK는 좀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구직자분들에 비해서. 왜냐면은 문과는 SK텔레콤, 이공계는 이제 하이닉스 외에 채용 규모가 너무나 적고 또 스카이 위주로 뽑는다는 또 이미지가 굉장히 굳어져서 구직자분들에게 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문과생들에게는 담비 같은 롯데그룹의 공채였는데요. 그래도 좀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달라진 것 채용 같습니까? 동향이 어땠나요? 달라진 건 뭐 없었죠. 아시다시피 문항도 그대로였고 채용 규모도 뭐 언론에 공개를 했지만 신입이 750명 그리고 뭐 인턴이 400명에서 1,150명 뽑겠다 했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마트 아니면 백화점, 매서점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구직자분들이잖아요. 따라서 무슨 하이마트나 코리아세븐 같이 전형적으로 열려있는 채용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는 점. 그리고 롯데 인턴 채용이 지금 이제 4월 27일부터 내일부터죠. 5월 11일까지 또 채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 학생들에게도 문호가 열려있다고 말은 하지만 다 합쳐서 17개 다 합쳐서 400명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닥 큰 차이는 없었다. 라는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질문이 지금 뭐 롯데가 좀 투명하게 이런 사람 뽑으려 했다고 느껴지냐는 질문인데 이것보다는 그렇다면 인턴 일정도 그렇고 롯데는 이런 것들을 중시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 줘 봐요. 예.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좀 의뢰 마인드가 강한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과 그러니까 롯데는 전통적으로 어쨌든 식품 회사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저 양반처럼 그 출신인 것처럼 그 식품 회사인 업계 저는 참고로 식품 회사 쪽이 아닙니다. 출신이. 네. 네. 선골 진골 느낌으로 그렇기 좀 때문에 또 식품 회사 그러니까 그래요. 식품 회사나 이런 유통 쪽은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고객을 어쨌든 좀 만나야 되는 업무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마인드가 좀 의린 분들, 네, 좀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굽신될 수 있는 고객에게 좀 맞출 수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을 약간은 뽑죠. 저자세 모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렇죠. 이게 이제 채용에서도 반영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회를 줘요. 최종에서 떨어져도 만약 재응시를 해도 뭐 다른 회사들은 뭐 엊그제 다룬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은 없겠지만 현대차나 이런 데는 좀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이제 필터링이 존재한단 말이죠. 뭐 최종에서 불합격하면 서류 단계에서 아예 평가를 제외시키는 이런 게 있는데 롯데는 제가 확언컨대 없습니다. 필터링 자체가. 왜냐하면 고를 처지가 아니야. 롯데 입장에서. 이런 의뢰 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롯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투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의뢰마인드라고 하면 뭔가 좀 비굴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다시 좀 달리 표현을 하자면 좀 더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한 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실제적으로 대면하는 관계에서 약간 그 고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좀 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고객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게 되게 하고 싶어서 그런 면에서 뭐 오쇼핑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과 좀 대면하는 그게 많은 거는 좀 그런 게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저쪽 이렇게 비춰주시면요. 저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아니, 좀 분위기와 그 차 코치 같은 네. 경우도 그렇죠. 저랑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안 됩니다, 롯데. 네, 저는 바로 어떤 떨어져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세상 철강 외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친근한 철강 이미지는- 외모라고요? 네, 철강 외모. 아이언맨이죠. 포스코 포스가 있다는 얘기죠, 외모 그만큼. 있고, 네. 포스코.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인드까지 아. 유통업은 이런 인재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SK였죠. 말고 롯데. 롯데였죠. 정신 차려요. 롯데는 네. 서비스 마인드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실제로 선호한다. 롯데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목이 늘어난 티를 갖다 1년 전에 구매한 고객이 와서 리펀드라든지 그 교환을 요구하면 어떻게 응대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마트라든지 백화점 영업관리 직무에서 이제 어떻게 답변하는지 좀 평가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 말도 안 그것도 되는 얼마큼 상황에서 또 지혜롭게 잘 해내는가 뭐 이런 네. 것을 좀 본다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 구직자분들은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요새 지금 학생들 좀 만나 보면 이게 이미 또 취업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상반기 때. 네.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고 이래서 취업이 되긴 했는데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하반기 공채. 그러니까 한 중견기업 정도. 얼마 전에 그 영화관 메가박스 채용이 끝났거든요. 메가박스에 입사한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3교대 근무를 한다.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교대 근무가? 힘들죠. 교대 근무 힘들죠. CGV나 롯데시네마 현직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 시간에 뭐 정리할 거 과제 내주고 또 뭐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게 신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나름대로 메가박스 정도면 또 그 어딥니까? 중앙일보에서 또 저기 하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하고 이제 제가 또 보강해서, 굉장히 그렇죠.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분은 이미 닫혀 있지. 좀 마음의 문을 입사를 닫았지.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때 또 지원하면 안 되냐. 특히 이런 유통 쪽이나 은행 쪽에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어떤 이런 서비스 마인드를 본인이 갖췄는지는 점검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올드 루키라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계속 양상되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없는 분들은 또 부족한 도태되는 이런 실정이다. 지금 내일 미니스톤 면접을 보거든요. 미니스톤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보면은 또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또 지원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채용의 어떤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 구직자들의 어떤 확신. 내가 일단 입사를 했으면 그 분야에서 좀 성장을 어느 정도는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로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롯데 일정과 함께 또 SK 일정도 민혁 쌤께서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SK그룹도 이제 또 자소서 항목이 바뀌면서 또 이번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SK는 훌륭한 기업인 것 같아요. 채용에 있어서는 민혁 쌤이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게 꼭 구직자들이 원하는 거죠. 네, 뭐제 개인적으로 뭐 제 어떤 구직자를 사심이나 대변하는, 네. 어떤 개인적인 만족, 사익 재수 쓰려고 그래. 저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직자들이 정말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학교라든지 이런 건 좀 떨어지지만 뭐 SK 하이닉스에 입사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지식들을 탄탄하게 평소에 쌓아왔다면 얼마든지 자기소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질문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했고 이런 형태로 저는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SK 자소서 항목이 거의 NCS 자소서 항목과 유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지원자의 직무 역량만 확인하는. 민혁 쌤이 얘기했던 대로 그 지원자들이 좀 헛다리 짚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딱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이제 좋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렇지 않은 뭐 롯데라든가 뭐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네. 엄청 뭐라 했잖아요 그때. 현대백화점은 또 그렇죠. 아직까지도 캠퍼스 리크루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은 아직까지도 지금 다음 주까지 계속 그래요. 네, 진행을 어쨌든 하고 SK 그룹은 그렇게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는 게 우리 네. 또 민혁 쌤의 평가였는데 네. 재원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SK?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 NCS 자소서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약간 그 트라우마 같이. 아, 그러니까 트라우마란 건 괜히 문항이 내가 기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문항이 질문에 기니까 내가 경험이 없다는 착각 때문에 주저하고 글을 못 쓰거나 묻는 말에만 답을 정확하게 적어줘도 되는데 정작 그래놓고 성장 과정 롯데 2번 같은 거 못 쓰시거든요. 막 주저하고 내가 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분명히 SK는 계열사마다 특징이 있는 게 하이닉스나 이노베이션 같은 데는 현직자가 직접 읽는 패턴이고 텔레콤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서 읽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조금만 배려해서 글을 쉽게 써준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할 텐데 저 잘못된 팩트입니다. 저런 거 팩트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네, 저런 거 왜죠? 굉장히 잘못. 근데 SK텔레콤이 직원들이 인사팀에서 봤을 때 인사하면 SK텔레콤은 뭐야 저 친구. 현직자가 있습니다. 실무자가. 사실 실무자도 있는데 인사팀도 있죠. 방금 인사팀이라고 얘기해. 이건 명확하게 아니, 실무자도 있고 인사팀도 이보세요. 있는다는 거죠. 좌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그냥 방송 시업계 영준표. 아 근데 되게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네. 그 SK텔레콤 인사팀이 있지 않는다 했더니 차지현 코치의 눈이 좀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지만 눈알이 막 흔들렸어. 동공이 아니요,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 틀린 거예요? 또렷하게 봤습니다. 항상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자기의 매번 신념을 담은 저는 매번 그렇게 마지막 방송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노베이션과 네. 텔레콤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계열 쪽은 상대적으로 현직자의 비중이 더 많이 읽고 많고. 있고요. 어. 그 채용 설명에 나온 얘기입니다. 음. 담당자분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 좀 차별해서 채용 지원할 담당자들이 필요가 하는 있다는 거. 전형적인 거짓말. 자, 그래. 의견이 좀 네, 다르신데요. 믿어야겠죠. 일단은 롯데와 SK 경쟁률 이번에 굉장히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당연히 롯데가 높죠. 전통적으로 롯데가 높을 수밖에 없고 SK는 이제 각 회사별로 면접 유형이 조금씩 또 상이하기 때문에 구직자분들 입장에서 좀 귀찮아요. 각각 대비하기가. 반면 이제 롯데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네, 저분 그 나온 CJ처럼 CJ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회사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인재에 대해서 큰 투자 안 하는 대표적인 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인정하잖아요. 그냥 X. X라고? 나 그거 적용합니다. 에이. 팩트 아닙니다. 담당자분들 보고 계실라나요, 그래요. 여러분? 롯데는 이거 알- 아니죠. 반론 기회 드릴게요. 아, 네, 아니죠. 들으시면 반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하실 있겠네요. 아니, 그렇죠. 이거는 제가 후시딘을 좀 발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이고 원스톱 면접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지방학생들 울산, 마산 보고 있니? 여러분들을 위해 하루의 면접을 끝내는 이런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대비를 해준다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배려고 오히려 그 정형화된 틀 안에서 확실하게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게 꼭 비하받을 일만은 그게 아니다. 아니죠. 아니, 난 반론인 게 봐봐요. 네. 그럼 롯데 정보통신에 네. 컴퓨터 공학 전공자한테 코딩 시험을 안 봅니다. 직무에서 필요한 건 정작 코딩이 약간 지금 동공 흔들리네. 아니죠. 코딩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지. 경험에 거기서 대한 구조화 건- 면접을 보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딩 시험을 봐요. 1차 면접. LG 전자니까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잘 되고 있는 거지. 롯데 정보통신은 그러니까 합의 업체인 LG 거죠. 전- 그 안에서 어느 그 슈퍼 안에서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네. 정형화된 채용의 방향에 맞게 음. 구조화 면접을 보는 거죠. 당연히. 그건 입사 이후에 직무 역량과는 좀 상반되다. 전 롯데 아. 채용에 있습니다. 그 원스톱 채용이 직무 역량을 경험 안에서 어. 확인하는 것도 검증이 된다는 내부 기준이 그래요.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오늘 상대적으로. 뭐 저희가 그 열띤 토론 좋은데요. 네. 우리 좀 민혁 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너무 공격 일반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합시다. 너무 이게 좀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약간 손석희 씨처럼 진행하려는 거 같아요. 그런 어떤 사고적인 발상. 아니 제가 네. 진행자니까 그- 진행을 그냥 해야죠. 오늘은 건드시면 안 될 것 아. 같은데. 그래. 근데 천천히. 뭐 네. 롯데 방금 전에 롯데나 SK가 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그런 뭐 CJ도 그랬고 네. 도매금으로 묶으셔서 어떤 지원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크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셨는데 네. 그럼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포스코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괜찮겠어요? 전 여기까지. 그래요? 괜찮아요? 알게. 포스코도 괜찮아요. 고민하고 있지 않은 아니, 대표적인 회사. 대단하신데요. 한번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 포스코 채용. 제가 한번 오, 정말요? 정말요? 아니요. 제가 왜 이랬죠? 지금 이 발언 다 녹화가 네. 됐습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혁 쌤께 이제 여쭤볼 텐데 취준생들이 공채 전에도 또 오해를 하고 또 풀리지 않는 오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해에 대해서 좀 이 오해를 그래요. 카더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개 좀 살펴보죠.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서류를 탈락했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라든지 2016년 상반기라든지 이번 2017년 상반기 전에 서류에 탈락을 하면 불이익이 있다 없다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친구들이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서류 단계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지원할 때 서류에서 필터링 시키지는 않아요.
서류 단계에서 필터링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서류에서 불합격한 이력이 그 인사팀 채용 DB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면접 전형 면접관에게 갑니다. 그래서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겠죠. 약간 면접관들이. 선입견이 생길 수 있겠네. 선입견이 생기죠. 저번에 정확한 떨어졌던 지적이죠. 애지. 그렇죠. 아, 그래. 이러면서 뭔가 좀 한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강사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불합격한 이력이 있을수록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를 그쵸. 보여주면은 네.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공이 없는 네. 분들의 그거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뭔가 좀 장밋빛 전망이고 그건 네. 분석이고. 기왕이면 그래요. 한 번에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좀 합격해 주기를 면접관들도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떨어지면 그러면 또 지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류 네. 탈락을 한 2번, 3번 네. 한 친구들은 많이 불리하겠네요. 많이 불리하죠. 많이 불리한데 이게 또 기자분들이 참 너무 저는 야속한 게 그런 사람들만 또 인터뷰를 해요. 이렇게 떨어진 예를 들어서 사람들만? 롯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도 롯데 2-3번 떨어졌는데 붙은 그렇지. 사람들. 그 제목이 그거였어. 롯데백화점 뭐 사전 오기 무토익으로 합격한 나 뭐 이러면서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그분이 또 저는 원래 뭐 3학년 2학기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백화점을 뭐 방문해서 하지만 뭐 안 됐지만 또 지원하고 뭐 이런 백에 하나 천에 하나인 인물들을 아주 적은 그 확률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그러니까 같다. 한 번에 제대로 지원을 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셨고요. 네. 그래요. 두 번째 같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공계 지원자분들도 스펙을 봅니까 선생님? 저희는 전공 공부하느라고도 어려웠는데 뭐 예를 네. 들어서 롯데 건설이나 아까 말씀드린 전보통신 그런 지원자들도 스펙을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봅니다. 이 부분은. 네,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펙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구직자분들이 스펙하는 단어 떠오르는 게 이제 학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직무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그런 것 게 있지 같고요. 않을까요? 네. 학교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학교인데 좀 더 좋은 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는 것과 네. 좀 더 상대적으로 덜 그 평가받는 학교에서 잘 받는 것과 이런 개념을 좋은 좀 다룰 수 질문이세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평가할 때 서류 심사 단계에서 이미 가중치를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하대학교 정보통신 전공자로서 학점을 3.3을 받은 거하고 뭐 어디가 서강대, 있을까요? 뭐 전자공학고. 조선대? 조선대나 서강대는 좋으니까 뭐 조선대는 이공계가 없겠구나. 예를 들어서 부경대학교 뭐 기계공학과를 뭐 3.8로 졸업한 거는 분명 다를 거예요. 인하대를 졸업하신 분이 조금 더 가중치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정은 하지만 애시당초 그냥 서류에서 학교가 안 좋으니까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는 없다. 예전에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롯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 있거든요. 학교 컷이 분명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이공계 지원자분들은 항상 말씀드린 바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도 어떤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고 관련 경력도 필요하다는 거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이 나온 그 CJ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좀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CJ 그럼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학교에 대해서 컷이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한 80% 정도 되는 직무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이제 스텝 부서라든지 이제 지주사 있거든요. CJ 이런 쪽은 또 봐요. 그렇죠. 맞죠? 보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CJ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죠. 보죠. 비단 CJ뿐만 아니라 어느 대기업이나 그렇죠. 스텝직이나 경영지원 보겠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네. 여기만 튀는 게 아니라 지주회사 당연히 같은 보는 경우는 얘기다. 스펙을 많이 보긴 하죠. 예, 그렇죠. 그게 통설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또 인정하니까 미안하네. 본인이 지주회사 오는데 그 뭐 스펙 안 좋은 사람 나한테 있겠어요. 내가 왜 미안해? 지주 제가 만약에 저기 근데 지주사 제가 지금 봐도 직원이라면 홀딩스에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다 그렇죠. 스펙이 학벌도 좋더라고요. 좋고 학점도 네. 좋고요. 하는 일이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스펙은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구직자분들 중에서 좀 학교 네임밸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인사팀이라든지 홍보나 총무 이런 쪽으로 기획, 제가 뭐 이런 기획부서 지원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질문을 주셔서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래요. 나이에 대한 롯데백화점은 남자 나이에 대한 거, 네. 29세, 여자 26세, 중경 외시 밑으로는 안 뽑는다.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오죠 이건. 네 옵니다. 아 그러면 뭐, 여기까지 깔끔하네요. 네, 이건 옵니다. 깔끔해. 네. 뭐 삼국대.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런 뭐 이걸 또 중경외실 또 더 나눠. 광명상가 삼국대 이런 데다 안 되는 겁니까? 아유 광명상가가 어떻게 롯데백화점을 갑니까? 그래요? 네, 그냥 낙원상가. 아 이건 비하발언이야.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총장님 아, 보고 네. 계신데 총장님. 아니 제 말은 광명상가가 위험한데? 롯데백화점을 못 가요. 아 이건 팩트니까요. 만약에 광명상가 그중에서 단- 국승세단은 없다는 안 거예요? 됩니까? 국승세 단은 모르겠다. 단은 될 수 있는데 동국 건국은 동국대는 있죠. 건국도 있죠. 건국도 건국은 많지 않을 거고요.
네. 재수강생 중에는 백화점은 없고 하이마트나 이런 데는 광운대 행정학과 친구들 있었고요. 하이마트는 가톨릭 대학교는 제가 못 봤습니다. 롯데백화점. 없죠. 절대 없죠. 없다고 아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막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강명상가에서 할말 없죠. 가가 가톨릭대예요, 가천대예요. 가톨릭 대. 아 그렇습니까? 네. 어. 내가 한번 카톨릭이라 그랬다가 욕 먹었어. 큰일 나죠. 학생들한테. 큰일 나. 정확하게 발음해 주셔야죠. 가톨릭이라고. 가톨릭. 가톨릭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그룹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차코치님께서 네, 제가 얘기해 하나씩 얘기를 보여주시죠. 첫 해보도록 번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어차피 적게 뽑으니까 상반기 인턴 하느니 하반기 신입대 지원하는 게 낫느냐라는 굉장히 우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더 현답을 있거든요. 해주시죠. 네. 현답으로 하자면 당연히 상반기 인턴도 지원을 하고 하반기 신입도 지원을 해야겠죠. 그렇죠. 너무나 뭐든지-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뭐든지 다 하나라도 해야죠. 더 해봐라 네. 그 얘기신 거죠. 하나라도 더 해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여기는 스펙을 무조건 이렇게 막 가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직무 역량을 그 해당 경험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만 했다면 정말 서류만 자체를 보고 굉장히 높게 자소서에 비중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을 잘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 수강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번에 SKT 마케팅 서경대 학생이에요. 어? 서경대 경영학생. 서경대인데 붙었어요 서류를. 근데 뭐 SKCT 4.5 안 봤거든요. 써준가요? 학점은 4.0. 좀 그리고 이제 앱 개발 경험이 2개 있죠. 아, 앱 그러니까 개발. 네. 직무 쪽으로 네, 확실하게. 직무에 정말 특화됐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만 집중이 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강남대도 아닙니다. 봤어요 제가. SK텔레콤 서류 통과하신 분. 가능합니다. 강남대. 근데 그분도 강남대 소프트웨어, 가능합니다. 잘하신 네. 분, 잘하는 남다른 점이 네. 있겠죠. 그렇죠, 그죠? 소프트웨어 쪽이나 뭐 디자인 전공자였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학교 들어갈 땐 좀 공부 안 하시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죠. 그 개과천선하시는 네, 그런 네, 네. 케이스인가? 네. 어떤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가서 더 집중을 하고 그렇죠. 전공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죠. 재수라든지 뭐 편입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내가 들어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그래, 용기 그런 있는 게 더 분. 좋은 것 같긴 해요. 또, 또 네. 하이닉스 결과적으로- 같은 네. 경우는 또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28인데 스튜어디스 경력이 2년 있어요. 2년 경력을 딛고 자기가 정말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네, 공학과. 어. 김영순 학장님이 있는 신소재공학과 학생인데 2년간 스튜어디스 외항사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부를 해갖고 그냥 칼 졸업.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여쭤보고 지금- 싶었는데 네. 이공계 같은 경우는 아까 직무 적성이 맞아야 되고 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네. 했는데 솔직히 공부를 많이 아는 친구들이 있긴 할 거예요. 학교가 나쁘지 않아도 네. 그런 경우는 그 지금이라도 전공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중요한 최종 부분인 합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서류 통과하고 서류 통과는 이미 노력을 되는데 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일관된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호하거든요. 중간에 좀 내가 학업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좀 내가 딴 거 한번 해볼까 약간 좀 철새처럼 다시 돌아온 분들을 최종 때 과연 인하대라고 선호할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네, 좀 근데 조심할 필요는 이분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2년제 전문대를 나오고 편입을 해서 온 거라서 2년제 전문대를 나오고 네네. 그것도 조금은 이력이 근데 독특해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해요. 나중에라도 학점이 혹시 좋아서. 네. 좋은 결과를 네네. 낸다면 네. 아우, 계속 스튜디오로 얘기해 한번 주시고 또. 한번 보시죠. 뭐. 좋겠죠. 좋은 케이스. 네, 이게 이제 SK그룹의 합격자들 네네, 서류 합격자들이. 서류 합격자 네네. 사례였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SK텔레콤 직무 경험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직무 경험이 유관 경험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험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어떻게 해서든 이야기를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좋고 그게 세 번째랑 연관이 있거든요. 자소서 경험 가공하는 게 낫다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소서를 가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언젠가는 면접 때 들통날 얘기 굳이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할 바에는 있는 경험 내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 직무,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뽑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에 얘기하신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경험을 가공해서라도 자소서를 쓰는 게 낫다? 아닙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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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쌤들 학생 중에서 서류 합격한 친구들의 사례를 좀 들어볼 민혁쌤은 텐데 좋은 민혁쌤. 친구들 많이 있을 거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롯데- 너무 또 그 네. 드문 에이스의 사례를 들이지 말고 약간 좀 이렇게 평범하지만 괜찮게 하는 정도의 이게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롯데에 지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롯데와 관련된 어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수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재학생 중에서 연극 준비하면서 팀원들이라든지 그 역할 갈등했던 거를 써서 백화점 쪽에 합격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코리아 세븐에서 한 게 아니라 뭐 위드미라든지
로컬 다른 데서 근데 한 오히려 거를 그것도 써서 좋지 않아요? 경쟁사에서 했던 거? 좋죠. 물론 좋죠.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보면은 제가 다른 회사 뭐 예를 들어 미니스톱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는데 코리아 세븐을 쓸 때 좀 불리한 것 같아서 또 추가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더 하겠다. 좀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코리아 분들이 세븐 가가지고 그렇죠. 코리아 세븐을 그거? 지원할 때 타 경쟁사에서 한 거를 쓰면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 이런 부분들은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실 것 같은데 꼭 롯데와 명확하게 연관시키실 필요는 여러분들이 없으시니까 지금 혹시 뭐 4학년 1학기라든지 학예 인턴을 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롯데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CGV에서 미소지기를 했다면 롯데시네마 쓸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또 롯데시네마에서 드림입니까? 롯데시네마가? 네. 뭐 드림이 그 또 아르바이트를 또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림이. 준비할 필요는 뭘 드림이 정보 없다. 드림이. 네, 그런 점 정보 여러분들에게 드림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다른 경쟁사에서 하더라도 관련 직종에 경험을 했다면 굳이 이 들어간 회사에 뭔가 충성도를 더 보이기 위해서 더 시간을 빼앗을 필요까지는 없다. 네. 그렇게. 롯데 홈쇼핑 어때요? 적게 뽑죠. 인기 굉장히 많잖아요. 롯데 홈쇼핑 같은 인기가 경우. 많다고요. MD나 뭐 이런 쪽. 근데 뽑질 않아요 많이. 롯데 홈쇼핑이요? 예, 그리고 롯데 쇼핑 같은 경우 재승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승인은 원래 5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여기는 그 재승인이요? 예, 아. 홈쇼핑은 5년에 한 번씩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비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어서 그렇군요. 존폐 위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네. 그 메인 프라임 타임 네, 그 맞습니다. 방영 안 됐었죠. 뭐 그때 방영이 안 되고 점수 재방송이 같은 거 나오고 시간대.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슈를- 매니아들이 있는데 롯데 홈쇼핑. 매니아들께 한 매니아들에게 말씀 한마디 좀 해주죠. MD라든지. GS 샵도 있고 CJ 홈쇼핑, 현대 홈쇼핑도 있습니다. 그래 확률 높은 데도 가는 게 좀 좋다는 5명도 안 얘기해 주시기 뽑아요 때문에 MD를. 그래요. 10점 가면 CJ 옷쇼핑은 많이 뽑아요? 많이 뽑죠. 한 9명에서 10명 뽑죠. 얼마 사랑합니다. 차이도 없고 막. 2배 차이죠, 2배 차이죠. 5명이 10명인데. 그렇군요.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차이고요. 이어서 SK 얘기를 좀 짧게 그래요. 드리자면 네. 괜찮은 학생 있어요? 예. 아, 된 친구 중에?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경대 학생 이 친구는 자기가 경영대인데 앱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서경대는 이제 안 본 거고 네, 그렇죠. 그 앱 개발 앱 개발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자체를 했는데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거 근데 어떻게 한 얘기를 거예요? 정말 팩트를 나열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왜 했고 과정에서 뭐가 포인트였고 이걸 통해 뭘 교훈 얻었냐가 소제목을 좀 나눠서 딱딱딱 드러나게 그러니까 글을 그 적어줬어요. 프로젝트의 주도적인 인물이었군요. 주도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했던 것들 그리고 문항의 의도에 맞게 자기 얘기를 적었던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주도적인 있죠. 게 아니었으면 앱 약간 어떤 개발했다는 MSG가 좀 들어가지 것 않았을까요? 자체가. MSG가 안 들어갔어요. 확인해 그래요? 봤는데 어. 자기의 역할이 처음에 미비했지만 갑자기 팀장이 자리를 비웠다. 그걸로 인해 자기가 좀 그게 부분적으로- MSG 아니에요? 그거? 아 그건 MSG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고 전 학생들 경험 정리를 같이 좀 면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팩트였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목매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지금 서경대 학생이 거기를 갔다는 거에 물론 서경대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아까 민명 쌤이 얘기하는 어떤 그 그룹마다 기본적인 어떤 그 가이드라인, 그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준 학교에선 좀 못 미친 학교 갔다는 경우는 상당히 뭐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이 여쭤본 학생이 거예요. 지원을 거의 14군데, 15군데를 했어요. 마케팅으로만. 근데 지금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떨어졌는데 붙은 데가 삼성이랑 SKT 두 군데거든요. 대단하군요. 예. 대단한. 근데 알차게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사리. 네. 근데 우리 학교가 좀 부족한 분들이 확실히 인적성 머리가 나빠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그러니까 이것도 채용팀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친구는 어때요? 오늘 근데 한번 누가 결과가 됐대요? 나와봐야지 이 알겠네요. 결과 나오면 알 것 같은데 삼성은. 지금 열심히 풀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 저희 학생들 같은 쉬웠으니까. 경우에도 네.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만큼 서류 통과시켜서 인적성은 어쨌든 간에 면접 보기 위한 한 그렇죠. 5배수 정도만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5에서 8배수로 걸러야죠. 이거를 어차피 학교 네임밸류나 이런 거 안 거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선호하는 학교 애들은 살아남을 거다라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확신이 있는 거죠. 본인 나름대로. 예, 법원에 가도 기각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있어서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오히려 그 지방대 분들이 평소에 인적성 놀라운-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매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 인사 그래요? 담당자들도 네, 당연합니다. 항상 할 말 있나 봐. 얘기해봐요. 왜? 뭐요? 이게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 가끔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특강이나 뭐 외부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 4권 정도 풀면 될까요?라는 정량적인 질문이나 어디 선생님 수업 들으면 되나요?라는 아하. 학습적인 질문을 주신 분들이 지방대 분들이 많아요. 맞아. 제발 부탁인데 본인이 당연히 어떻게 견적을 봐야 되는지 알잖아요.
더 가열차게 준비를 해야겠죠. 감안을 해야겠죠. 어차피 원정 경기 같은 게임이니까 좀 더 가열차게 접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네. 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방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인적성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정말 해볼 만한 거예요, 이거는. 네, 정말 면접 가서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좋든 나쁘든 블라인드로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실제로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지방대인데 인적성 어떻게든 통과가 돼서 최종 합격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지방대인데 언제 또 서류 통과에 뭐 이런 고민하시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래요. 함께 좀 병행을 비교를 해주시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적성 같은 거에 조금 이렇게 좀 목을 매달릴 필요가 좀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근데 게 그거는 이제 있기 우리가 때문에. 이 스튜디오에서 하는 바람일 뿐이고요. 아마 메아리로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 서류 네. 통과해야 책 살 전해질 겁니다. 거라고. 네. 그래도 쭉 네, 편 얘기를 해야지. 합니다. 그런 책 식으로 사러 비교를 갔는데 해버리면 우리가 방송을 왜 안 하나? 책이 없네요. 책이 없네요. 네. 책 사러 갔는데 책이 없네요. 진작에 아, 진짜 그런 사람이 풀었어야지. 있어요? 진작에 풀었어야지. 지금 길거리에 활보하고 있어. 이런 그래요? 구직자들이. 지금 네. 유튜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이 라이브. 시간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을 고쳐 드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그 예. 민혁쌤 그 학생들 중에 합격했던 학생들 중에 자소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써서 합격을 했나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험 위주로 작성을 하고요. 왜냐하면 자소서 항목이 많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SK는 아까 김승정 아나운서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항목마다 물어보는 게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하는 거 위주로 기술을 하면 합격할 수가 사례를 좀 있습니다.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딱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얘기하면은 네. 그걸 또 그렇죠. 벤치마킹 받아줬기 때문에. 얘기하지 때문에 않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사례를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실제로 네, 사례를 좋은 저도. 거 얘기 좀 많이 좀 베끼긴 하죠. 많이 바뀌어요. 단어를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영업에서 선생님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깡이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깡. 그랬더니 깡 있는 애들만 다 나왔더라고 영업관에서. 저도 인터넷 강의 같은 데서 CEO 마인드 얘기했다가 다 CEO CEO 마인드를 네가 CEO다. 너더라도 예, 우리 모두 예. CEO. 네, 안타깝죠.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CEO.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담당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실 텐데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건 진짜 장난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럼요. 정말 저 신경 일부러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가하기 좀 편하시라고 그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저 2부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2부 아니었어요. 2부까지 할까요? 2부까지 할까요? 네. 그건 제가 좀 기다리는 잠시 거- 1부 뒤에 네. 9번 한 뒤에 들어가시면 얘기해 될 보고요. 네. 일단 이제 끝으로 신의 한수 한번 저기 먼저. 지금까지 신의 한수. 민혁 네, 네. 신의 한수는 신의 한 수에 그 네. 어떤 스펙을 또 준비하면 그래요. 좋을지 이런 거 다 묶어서 해주시죠. 진행 잘하네. 어.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지금 면접을 여러분들이 정말 막 던지어지. 앞두고 아니요 지금 깔끔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국에는 지금 직무 채용이라 직무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입사 후에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면접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금 실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아주 너무 챙겨주셔. 잘 짚어. 네, 정말.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요. 정말로 막막한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방법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잖아요. 직접 근데 이것도 조심스러운 게 뭐 당장 면접인데 만나러 가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편의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입사 후 발생하는 상황을 물어봤다니까요. 팀장님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데 네가 지금 출장에 가 있는 상태라 어떤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방식상 수월하다고 보니 A, B, C, D 상황을 주고서 면접장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면접관하고 대화하는 게 이번 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오늘 지금 H 이노베이터 대단하구나. 면접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네, 무슨 수업 때 뭐 마케팅 지원했구나, 4P가 뭐야, 뭐 이런 거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입사 후 볼 때는 발생하는 상황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발상도 됐고, 그러니까 뭔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본인이 그 느끼거나 연습을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몰라, 그럼 절대 할 수 없는 못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서 멘붕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원적으로 예전에 나왔던 어떤 고전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또 저분이 네. 또 나오시는 회사의 대표적인 심층 면접의 형태예요. 그래요. 네, 보고합시다라는 또 오. 형태의 또 면접이라 차코치에게 물어보면 될 것 그 같습니다. CJ 관련 나중에 또 김태성 쌤 나오시면 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태성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예. 창코치님. 끝으로 예. 태코치 죄송해요. 네, CJ라고. 이남기 아나운서도 네. 그래 미안해요. 네. 오늘만 김태성 참으시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 경험 정리 잘해두자. 그리고 직무 역량 정확하게 파악하자. 그리고 미리 써두자. 그리고 어차피 너한테 불리한 게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특히 지방에 보시는 분들 좀 가열차게 준비를 해서 저 가열차기 한번 좋은 것 같아. 좀 안 될 거야. 네 지금처럼 하면 안 되니까 좀 제대로 준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잡정보선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또 뭘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히 좀 마무리가 약하네. 왜요? 나 강해. 완전 아니, 제대로 아까 고 초반에 약간 강하대요. 지금 GPD가 좋아할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집중력의 측면에 있어서 확실히 아닙니다. 좀 많은 집중력은 노력이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필요하다. 3월 2일 방송을 그러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저희 불과 이제 두 달 만에 이래서 성장했습니다. 조민혁 하는구나. 네. 착붙이도 있다. 저희가 빠르게 되게 이제 마무리를 그래서 조민혁 기대했는데 네. 좀 시끄럽네요. 오늘 좀 시끄러운데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그리고 차재원 강사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됐을라나 보네요. 네, 잡정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쿠보라 캐스터와는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강민지 캐스터와 함께하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열었고요. 2부의 첫 코너죠. 쿠보라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자, 오늘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부터 가볼 건데요.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채용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아개발에서 건물용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담당 업무로는 냉온수기 운영, 보수 유지가 주 업무이며 6일의 근무 중에 한 번은 야간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이며 경력자와 초보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근무일 중에 한 번 야간 당직 근무가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 금천구 두산로에 위치한 그룹 멘토링 주식회사에서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이고요.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담당 업무는 네트워크 분석, 설치, 보안 컨설팅 및 보안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산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공자와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우대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해당 사항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가봅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화성시 여울로 4길에 위치한 주태원 ENG입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배관 덕트 유지보수 협력업체로 삼성전자 내에서 근무를 하고요.
반도체 배관 유지 보수 업무를 할 공업 배관공 5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 경력 무관으로 플랜트 배관, 선박 배관 업무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부터 4천만 원이며 면접 시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기숙사, 중식을 제공하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채용 시 마감 예정이므로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력서 등 지원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연봉과 복지가 좋고요. 무려 5명이나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5월 8일 월요일 의사소통 능력 향상, 5월 10일 수요일에는 취업 목표 정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며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5월 12일 금요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이 내용이 참 알찬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취업인 뉴스 시간에는 강민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강민지 캐스터 지난번에 이공계 전공한다고 해서 저희가 좀 뭐 인문계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전이었어요. 아름이었어요? 공대 아름이? 저도 공대 아름이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여대를 나왔고요. 또 자대였습니다. 네. 표정이 아쉽네요. 좋겠지만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있는지도 좋겠지만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예. 이제 여대가 아니라 그냥 네. 남녀공학대 학교에서 공대 아름이었으면 정말 인기가 많았을 그거 것 뭐야? 같아요. 진짜 행복했겠네요. 홍보원회 같은 거 안 했어요? 여대여가지고 굳이 그런 여대도 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필요성을 네. 못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알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뭐 바로 미는 거 있던데 보니까 뭐 그런 건 출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어쨌든 뭐 노셨나 봐요. 그래요. 네, 열심히 공부했겠죠. 네. 공대 출신답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뉴스 가져왔는지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네, 요즘 TV 속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무인항공기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인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업 PwC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드론 서비스 시장 규모는 1,27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6조 원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활용되던 드론이 최근 소방이나 건설처럼 인력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 했던 위험한 작업에도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드론의 가능성을 보고 또 관련 학과 진학이나 드론 업계의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드론 조종자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드론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거 어디다 써먹나 싶었는데 맞아요. 영화 봐도 저 장면을 어떻게 찍었지 하는데 헬리콥터를 띄울 수는 없고 그런 걸 다시 드론으로 한 거고 얼마 전에 제가 그 광교에 있는 호수공원을 갔더니 그 저녁인데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커피 마시면서 네네. 오선도시 있을 텐데 설마. 둘이 뭘 막 조립을 하는 거야. 네. 봤더니 양복 입고 여자는 그렇게 정장 차림인데 둘이 이렇게 쪼그려갖고 드론을 조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날리면서 물론 날아간 거 못 봤지만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드론이 굉장히 상용화가 됐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 생활에 그렇죠.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드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강민지 캐스터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드론이 어떤 건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드론은 무선 전파로 조종을 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인데요.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150kg 이상은 무인기라고 부르고 150kg 미만은 무인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드론은 150kg 미만의 무인 장치입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 이제 무인 기수는 아니고 거의 다 무인 무인 장치인 드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드론 조종사는 어떤 사람들이 맞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원격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이들을 왜 드론 조종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드론 조종자고요. 항공기체를 직접 타고 조종하는 사람을 조종사라고 부르지만 드론은 직접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적으로 조종만 해서 조종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종사 아닙니다. 조종사입니다. 사가 아니고 사인. 네. 조종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론 조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대충 알긴 하겠는데요. 네.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예. 주로 수색, 정찰, 또 구조 활동을 합니다. 구조까지 하는군요. 네, 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예. 또 조난자가 발생하면 수색하고요. 또 드론으로 우범지대도 감시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 외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농약이나 비료 살포, 파종 등 방제 작업을 하고요. 또 드론을 띄워서 항공 촬영을 하고요. 농작물을 관리하면서 사람이 직접 농지를 걸으면서 관리하는 것보다 작업 시간을 훨씬 줄여준다고 합니다. 농작물 관리하는 게 이제 드론이 위에서 어떤 농약을 이렇게 뿌려주고 그렇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방면으로 이제 드론이 활용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드론 조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거고 또 자격 조건이나 뭐 교육 수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흔히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지만 일단 12kg 이상의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 비행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예.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우선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또 자격이 되면 교관의 지도로 20시간 이상 비행 실습을 해야 합니다. 이후 항공법규, 항공기상 등 항공기 운항에 대한 이론 교육을 20시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고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은 후에 뭐 이루어지는 시험 같은 거, 시험은 어떻게 치러집니까? 네, 이론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비행 경력 증명서 한 부, 또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한 부, 또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 검사 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험에 응시하면 되십니다. 학과 시험은 항공법규와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응용 등 3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또 합격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고 하니까요. 2년 안에 실기시험까지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실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기 시험은 좀 어떻게 치러지나요? 네, 실기시험은 학과 시험 합격자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시험장에서는 말로 하는 구술시험과 또 실제 조종법을 평가하는 실비행시험으로 나뉘어서 치러집니다. 실비행시험에서는 비행 전의 점검부터 이륙, 또 공중 동작, 착륙까지 비행 후 점검 능력 등을 모두 평가한다고 하고요. 학과 시험은 한 달에 한두 번이고 또 실기 시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론 교육 학과 시험, 실기 시험까지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조종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당히 좀 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드론 조종자 그렇다면은 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걸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가기도 하는데 네. 교육기관 뭐 과정은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전국에 7곳 정도가 있는데요. 7곳이. 네, 예. 항공교육훈련 포털에서 연락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앞으로 전망이 좀 높아지는 만큼 교육 비용이 제법 비싼 편인데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야, 여기저기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배우려고 하겠지만 이것도 3,400만 원이면 이거 개인 돈 주고 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항공교육훈련 포털에서 전문 교육기관 7곳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드론 조종자 이외에 또 드론 전문가나 엔지니어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드론 전문학과 뭐 어디에서 배워야 되나요? 드론 전문학과, 네, 현재 초당대학교 드론학과와 또 대경대학교 드론과, 영상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와 한서대학교 무인항공기학과, 과가 생겼군요. 네,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와 서해대학교 드론과 등 다양한 대학교에 드론 관련 전공이 마련되어 있다고 또 합니다. 학교들 입장에서는 또 학생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또 네. 새로운 산업이 또 사람을 유치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그 대학교에서도 드론 과정을 만들어 놓고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말 발 빠른 사람들은 금세 취득하나 봅니다.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수는 2013년에 64명에서 2014년 688명, 2015년에서 897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351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1,536명이 드론 조종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점점 드론 조종자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수요도 많아지고요. 또 필요 인력도 점차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 산업의 전망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네, 수입이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전문 인력 수가 적어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나마 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조종자 교육원 신시균 원장은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국가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취업을 하면 곧바로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요. 또 농약 살포의 경우 약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숙련자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매일 작업을 하면서 한 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많게는 1년에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업용 드론 조종은 전문 기술로 보고 있어서 드론 조종자의 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그렇고 산업연구원이 드론 조종자를 향후 유망 직업으로 꼽았다고 하고요. 한국고용정보원도 네. 드론 조종자가 5년 내 부상할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드론이 점차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망한 미래산업 기술로 꼽히는 드론과 새로운 자격인 드론 조종자 그리고 앞으로 꼭 주시해야 될 기술과 신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뉴스 강민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 함께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상반기 공채 결산 특집, 하반기야 기다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